서울 도심의 한 웨딩 스튜디오.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촬영 중인 예비 신랑과 신부에게 갑작스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아, 사진 찍고 얘기해. 사진을 왜 찍어? 일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스튜디오. 갑작스런 상황에 신부는 당황하고 신랑은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자주 이러셔가지고 놀라셨죠? 맘 편하게 사랑 좀 하고 싶은 아들과 결혼만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엄마. 그냥 가라고 그래. 엄마 때문에 뭐 안 된다고. 아,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코 쫓기는 모자의 치열한 신경전. 못 말리는 엄마와 아들의 결혼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지난 5월 엄마 경자 씨를 만난 곳은 서울의 한 조그마한 식당이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죽고 이게 사업하던 게 부도나가지고 어쩔 수 없지. 그냥 돈이 없으니까 식당 보조부터 생각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제 이거 조그만 거 마련했어요. 남편과 사별한 뒤 옷 한 벌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다는 경자 씨인데요. 언니 나는 속상해 죽겠어. 왜? 남편 때문에 남편 직장 퇴직하고서는 너무 집에만 계시니까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있을 때 잘해줘라. 같이 있을 때는 몰라. 맞아 그런가 봐요. 그러더라고. 홀로 외롭게 싸워온 15년 세월. 그간 경자 씨를 버틸 수 있게 해준 힘은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디 좋은 여자 있으면 한번 소개 한번 해라. 언니 눈이 못 봐서 되겠어 어디에? 대기업에 연구원인데 좀 고를 건 골라야지. 언니가 눈 조금만 낮추면 소개할게요. 네가 없구나. 소개할 데가 없어서 그러지. 있어. 있어? 언니 어떤 식사나 사람? 좀 하셔. 아유 그래도 아? 무슨 걱정 있었니? 식사 좀 해. 걱정은 뭔 걱정이요 식사 좀 내가. 해요. 아니 배불렀다. 사실 경자 씨가 밥 생각이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아들 진우 씨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혼한 여자를 알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했어. 좀 고민이에요.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홀려도 대단히 홀렸어.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요. 아주 성격까지 개파게 해줬다고. 가족이라곤 달랑 아들 하나가 전부인데 돌싱녀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몹시 괴롭다는 경자 씨. 집에 도착한 경자 씨를 반기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가 왔어도 호락만 하고 있네. 몰랐어. 밥은? 나 이것저것 먹었어. 아이고 이걸 이렇게 다 먹었어? 아, 왜? 아, 문 닫고 나가. 얼른 나와. 내가 밥 차릴 테니까. 아, 밥을 안 먹어.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고 또다시 밥상을 차리는 경자 씨. 아들의 행색이 잘 나가는 연구원이라는 엄마의 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그 스마트폰 만드는데 그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냥 아유 그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그냥 지금 저렇게 회사도 그만뒀잖아요. 차마 아들이 백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어 거짓말을 했답니다. 하루빨리 자랑스러웠던 내 아들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데요. 과연 엄마의 말처럼 여자친구가 진우 씨를 백수로 만든 걸까요? 저 여자친구가 있으면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저 회사 그만둘 이유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어머니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믿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아 그래요? 생각보다 모자의 골이 꽤 깊어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든 아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일자리도 좀 알아보고 그래요. 밥 먹는 게 진짜. 그러니까 낮에 내 돈 달라고. 내 돈 주면 나가서 일도 하고 다 할 테니까 내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 돈 주면 그 이혼녀라고 또 가서 살게? 아 그럼 어떻게 뭐 그럼 평생 나 엄마 옆에서 살아 이렇게? 난데없이 돈을 내놓으라며 화를 내는 진우 씨.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결혼을 반대하는 경자 씨만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돈을 갖다 주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예, 저보고 이제 좀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다 모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 이제 그 이혼녀가 그 만나더니만은 자기 돈 내놓으래요 이제. 지금 내 이제 허락 안 받고 결혼하려고. 내 말 안 듣고 이제 지금 그러려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단 둘뿐인 가족인데 결혼이란 벽에 부딪혀 전쟁 중인 엄마와 아들. 과연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을 맞아 경자 씨가 아들과 대화를 해보겠다며 산책 준비에 나섰습니다. 예, 우리 좀 산책하자. 어? 아이, 산책 좀 가자고. 이렇게 계속 잠만 자면 어떡해? 어? 안 가. 아이, 일어나. 어?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 퇴짜를 맞은 경자 씨. 대체 어떻게 해야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경자 씨 생각이 복잡합니다. 서운하죠. 이게 남편 가고 또 그 아들만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내 속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나 홀로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경자 씨가 외출 준비에 나섰는데요. 아니요, 외출이 아니라 예. 일하러 가요. 일요일인데 식당 나가세요? 아이고, 쟤도 그러는데 한 푼이라도 내가 벌어야지. 31살 백수 아들 덕분에 쉬는 날도 없이 식당 일을 나가는 경자 씨. 외출 때마다 꼭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아들 진우 씨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이게 무기예요, 나는. 여기 돈 없으면 지가 뭐 데이트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갖고 있어요. 자나깨나 아들 걱정뿐인 엄마는 일터로 향하고 오전 11시 늦지막히 일어난 진우 씨도 외출 준비에 나섰는데요.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지 얼굴에 꽤나 공을 들이는 진우 씨입니다. 평일에는 여자친구 거의 못 만나가지고 예. 지금 만나러 가요 주말이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한번 만날 때 최대한 잘 보이려고 뭐 각질 제거도 하고 지금. 아직 각질 제거 하실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깔끔한 모습으로 변신한 진우 씨. 돈줄을 막아버리면 데이트도 하지 못할 거란 엄마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도 비상금은 조금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네. 좀 이럴 때는 여자친구한테 근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마음에 안 드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위안 삼으시려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드디어 모자의 전쟁을 일으킨 여자친구 보영 씨를 만날 시간. 알았어. 몇 다시 몇이야? 1-3? 멀리도 갔다. 전화를 끄는 진우 씨가 플랫폼 번호를 찾아 앞에 섰는데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안 만나고 그냥 일반 좀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이 움직이는 데서 만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미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있는데 와가지고 막 데이트를 못하게 방해하고 그러셔가지고 저희는 무조건 사람 많은데 막 움직이는데 막 이런 데서 만나요. 아들의 연애를 저지하기 위해 미행까지 감행했다는 엄마. 헌데 진우 씨도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에 만나던 남자랑 이제 결혼 생각이 있어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해놓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싸우고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헤어진 것뿐인데. 네. 그럼 결혼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결혼도 아예 올린 것도 아니고 뭐
같이 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돼 있는데 괜히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러시면은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자친구를 보자 금세 화색이 도는 진우 씨. 보영 씨는 이혼 경력만 제외한다면 딱히 흠잡을 곳 없는 괜찮은 여자친구였습니다. 나갔죠. 일하러 왔어. 오늘도 일 나갔어. 핸드폰 꺼놓을까? 아, 그러면 우리가 고개 돌리는 순간 여기 어머니가 와 계실 거야. 다른 칸에 있는 거 아니야? 웃기냐? 웃긴데? 험난한 연애에도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보영 씨. 과연 환영받지 못한 여자친구의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어머니 입장은 저도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제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반대하시는 거 진짜 이해되는데 속상하죠. 그래도 진심은 통할 테니까 제가 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지하철을 타고 인천 월미도를 찾은 두 사람. 오랜만에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바다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지 오빠. 아, 좋다. 맨날 이렇게 놀러 다녔으면 집안에선 다 죽어가던 진우 씨였는데 할머니들의 노랫가락에 춤까지 덩실덩실 추는 열혈 청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참을 할머니들과 어울리던 두 사람이 어느새 배가 고파졌는지 조개구이집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이들의 만남을 이어준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처음 회식을 왔어요. 여기서 되게 이뻐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작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그냥 연락처를 달라 해서 고영이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뭘 연애 처음이라니까 바보야. 월미도에서 처음. 진짜 술 취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 잔 더 달라고 그러고 술 한 잔 좀 간다고 계속 안 가가지고 그냥 전화번호를 주고 빨리 보내야겠다 해서 전화번호 그냥 주고서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연락 안 해. 야 근데- 연락 안 할 거였으면 연락처를 주면 안 되지. 무슨 연락 안 할 거면서 연락처를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어떻게 연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또 왔네요. 지글지글 불타는 조개와 함께 옛 추억에 잠겨보는 진우 씨와 보영 씨. 아 끄고.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에 불청객이 찾아왔으니 바로 엄마의 전화였습니다. 아, 나 밖이라니까 지금 어떻게 가? 아, 모른다고 못 간다고 지금 멀리 왔다고. 아, 끊어. 뭘 하시는데? 아, 뭐 주방 이모가 일찍 퇴근했다고 뭐 와서 가게 문 닫는 거 도와달라고. 씨. 어? 아, 됐어. 신경 안 써도 돼. 가서 자기 도와드려. 혹여나 더 미운 털이 박힐까 보영 씨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진우 씨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킹. 빨리. 바이킹. 아 안 돼. 아, 빨리 얼른. 아. 내가 표 사갖고 올게. 기다려. 알지? 분명히 지금 같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오빠가 저렇게 하면 고맙고 저도 같이 있고 싶은데 좀 어머니 분명히 같이 있는 거 아시면 더 안 좋게 보실 거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결국 진우 씨 손에 이끌려 바이킹에 올랐는데요. 무서워. 뭐야 타조해놓고. 잠깐만. 아, 나 진짜 무서워. 근데 왜 타자? 집에 가기 싫어서 타자 그랬지. 잠깐만. 아, 나 이거 아니. 바이킹이 점점 높아지면서 같이 커져가는 진우 씨의 앓는 소리. 집에 갈게요. 엄마, 아저씨. 아, 잠깐만. 겁쟁이 진우 씨 덕분에 엄마에 대한 걱정은 잠시 잊고 즐겁게 데이트를 마쳤습니다. 몰래 데이트가 끝나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아니 근데 한 번만 더 타자. 그런데 너 친구 만난다 하더니 얘 만나느라고 이때까지 놀고 왔어? 너 솔직히 말해봐. 아까 내 진우한테 전화했을 때 있었어 없었어? 아, 왜 얘한테 그래? 일 좀 도와달라 했더니 여태까지 데리고 놀아? 아, 됐어. 얼른 가. 네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들어가. 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들어가 빨리.
됐어.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변명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보영 씨를 위해 진우 씨가 나섰습니다. 엄마가 괜히 거짓말해가지고 보영이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 헛소리 하지 마. 엄마 내가 지금- 뭔 거짓말을 해? 주방이 뭐 그럼 퇴근했어? 일찍 퇴근했어? 엄마 문을 혼자 닫았냐고. 뭐? 혼자 닫았어 엄마가 문을? 확인해봐. 전화해서 확인해봐. 야 이놈아. 나봐. 무슨 동네방네 광고할 일 있냐? 아 전화하면 엄마 거짓말 아니라며. 집안이라고. 아 거짓말 광고할 아니라면 일 내가 있어? 전화할게. 아 나봐. 난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며 주방 아주머니에게 직접 사실 확인에 들어가는 진우 씨. 거짓말 아니라며 진짜. 그런데 나봐, 나 전화할 거야. 아, 나봐. 예, 이모 안녕하세요. 예, 저 여보세요? 저기 오늘 일찍 퇴근하셨어요? 아예 그래. 아 퇴근 안 하, 일찍 안 하시고 문 봐라. 엄마랑 같이 닫으셨어요 문? 문 엄마랑 같이 닫으셨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같이 닫았대네. 문 같이 닫았대잖아. 왜 거짓말해 나한테? 거짓말이니 이놈 새끼가 그냥. 왜 자꾸 거짓말해서 보영이 힘들게 만드냐고. 왜 싫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왜 얘를 질투하냐고. 엄마가 나랑 결혼하고 살 것도 아닌데. 뭐? 엄마가 지금 질투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소리야? 그럼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럼 왜 거짓말해서 이렇게 연애하는 데까지 방해하냐고. 엄마의 거짓말이 질투라고 말하는 진우 씨.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엄마와 아들만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엄마의 왜곡된 사랑에 대한 아들의 분노였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 부쩍 외로움을 탔다는 엄마. 이상한 조짐이 보인 건 그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늦었어? 아이고. 애들하고 축구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 아이고 도대체 얼마나 뛰어논 거야? 아이고. 엄마, 나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어? 아이고 먹기 전에 좀 씻어야 되겠네요. 자, 씻자. 아, 일단 먹고 씻을래. 아이고 씻고 먹어야 돼요. 자, 엄마가 씻겨줄게.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고 뭘 알아서 해. 아들. 자, 엄마가 씻겨줄게. 내가 어머니야. 아이, 이 녀석아, 이래 엄마가 씻겨준다는데 이제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씻고 나갈 테니까 엄마 나가 있어. 아이고. 아, 왜 네가 엄마 제대로 징그럽게 씻겨 하겠니?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왜냐면 몸에 뭐 변화도 있고 나이도 이제 좀 있어서 그런 걸 꺼려할 텐데 샤워를 시켜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만 믿고 계셨기 때문에 이거 싫다고 막 강하게 하면은 어머니가 상처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일단은 그렇게 했어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남부럽지 않은 대학까지 진학한 진우 씨.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관심과 사랑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다는데요.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아우 너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 나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꺼놨었어. 가게는 어떡하고 여기 왔어? 아유 오늘 초복이잖아. 너 오늘 대충 먹을 것 같아서 엄마가 이렇게 삼계탕 끓여왔다. 아, 나 오늘 동아리 애들하고 밥 먹기로 했는데. 이따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될까? 동아리 모임? 누구 모이는데? 그냥 동아리 애들. 말해도 엄마는 몰라. 오늘 동아리 모임 있는 거 확실해요? 네. 지금 둘이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네? 아닌데. 엄마, 나 이따 동아리 가서 먹을 테니까 얼른 가게 가봐. 응? 그러면 이거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너만 먹어. 이게 양이 조금밖에 안 돼. 알았지? 알았어. 나 늦었다. 먼저 갈게. 알았어.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니네 엄마 장난 아니다. 불편했지? 미안. 아니야. 아들 사랑이 진짜 대단하시네. 아, 애들 어디서 기다린다고 그랬지? 아, 맞다. 핸드폰 꺼놨었지? 잠깐만.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켰던 진우 씨. 그런데 이게 뭐야? 부재중 전화가 87통? 이게 다 어머니가 한 거네. 언제까지 그냥 엄마를 계속 맞춰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안 맞추기도 그렇고 솔직히 좀 무서웠죠. 저 엄마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런 충격을 준다든가 이러면 엄마가 혹시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게 좀 많이 무서웠죠. 엄마의 집착 때문에 혼란스러운 20대를 보낸 진우 씨. 보영 씨를 만나 마음의 안정을 찾은 그는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웹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그거 믿을 만한 회사인가요? 아, 엄마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는 회사야.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결혼하면 나랑 진우랑 뒷바라져야 될 텐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외동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진짜 딸같이 막 많이 좋아하실 걸로 알았었는데 한 번 결혼을 했었다고 혼인신고를 했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막 되게 싸납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 이래도 뭐 할 수 있겠어? 시집살이 이만큼 할 건데 견디겠어? 막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시니까 얘기를 꺼낼 엄두가 안 나더라고. 뭐 그 누구를 데려와도 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안 좋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번 결혼했다고 혼인했었다고 얘기도 안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보영을 소개시킨 뒤 급격하게 굳어져 버린 모자의 사이.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보영이가 뭔가 걔 이혼했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년이 쓴 편지에 다 써있더만. 그동안 나를 속여가면서 얼마나 재밌었어? 엄마, 보영이 혼인신고만 잠깐 했던 거야. 결혼식도 안 올렸고 그 남자랑 같이 산 적도 없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장 헤어져, 알았어? 회사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는 네가 그녀라고 당장 헤어진다는 말 하기 전에는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엄마, 왜 그래? 나! 보영이 때문에 제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머니 때문에 그만뒀죠. 저희 어머니가 워낙 극성인 것도 사람들도 봤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약간 대인 기피증? 약간 그런 식으로까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네가 보영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이 된 거다. 그러니까 난 보영이 때문에 그만둔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랑은 말이 아예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막무가내 놀리니까 믿음이라든가 신뢰 뭐 대화로서 풀어가겠다는 생각 절대 안 하죠. 결국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엄마는 말없이 진우 씨의 속옷과 양말을 곱게 다리고 있었는데요. 지난 15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은 그녀만의 아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출세를 하려면 이게 팬티를 깔끔하게 해서 단정한 이 여자가 해주면 딱 그래서 옷 돌아주면 또 나 없을 때 또 들어서 몰래 또 들어왔다 갈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데려놔야지. 어쩌면 경자 씨는 완벽한 아들에게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곡됐던 집착에 대해 이제야 후회가 밀려오는 경자 씨인데요. 내가 그냥 저를 그냥 좋아하고 그러는 거지. 그건 뭐 집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게 그래 너무 그냥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후회가 되세요? 네.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그리워하며 쓸쓸한 밤을 지낸 경자 씨. 다음 날 어김없이 식당에 나간 경자 씨를 찾았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디 아파요? 아니요. 내가 할게. 언니 좀 쉬어. 아 됐어. 응? 언니 좀 쉬어. 내가 할게. 기력 없이 식당을 돌보던 경자 씨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보영 씨였습니다. 물 앉아. 얘는 어디 있어? 아, 오빠 대학교 친구 집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아 됐어. 왜 왔어? 어저께 그렇게 가셔가지고요.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좀 용서해주세요. 매몰차게 자신을 내몰았던 경자 씨에게 되려 용서를 구하는 보영 씨.
드디어 진심이 통한 걸까요? 경자 씨가 처음으로 보영 씨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지금 보영이 집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오빠 만나는 건 아시는데요. 이렇게 반대하시는 건지. 이혼한 거 그건 그게 문제되지 않아. 뭐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식 안 올렸지? 그럼 문제될 거 없어. 정말 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하고 정말 나도 며느리 삼고 싶어. 근데 너희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이번만큼은 엄마도 꽤 진지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이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그거 이유는 묻지 말어. 이렇게 만나서 진짜 안 되는 이유야. 얘한테도 말할 테니까 네가 좀 단념해. 응? 내가 빌게. 응? 알았지? 결국 답을 듣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보영 씨. 너무 답답한 거 같아요. 이유라도 알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설득하기도 하고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날 밤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진우 씨가 급하게 보영 씨를 호출했습니다. 아. 저 친구. 야근 됐어. 들어가도 돼? 안 계시는데? 좋아. 나 신발. 뭐야? 남의 집에서 뭐해? 해. 무슨 케이크 이게? 생크림 케이크. 아 뭐야? 부드럽지. 아니, 내 생일도 아니고 오빠 생일도 아닌데. 뭐야? 불부터 끄고 얘기하자. 난데없는 이벤트에 당황한 보영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취업 때문에 이력서를 넣은 데가 있어. 근데 거기서 잘 됐다고, 마음에 든다고,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축하 파티 겸 프로포즈 겸. 아니 근데 나 직장도 구했으니까 너랑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직장 구하면 바로 결혼할 수 있냐? 그럼. 홀로 취업을 준비하고 결국 엄마 없는 결혼을 결심한 진우 씨. 고맙긴 하지만 지금 보영 씨는 한가하게 감동이나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나 지금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어디 갔다 왔는데? 어머니 식당. 어머니가 나 커피도 사주셨어. 어? 커피 사줬다고 그래 뭐? 매일 똑같은 말씀하시지. 만나지 말라고? 근데 다른 진짜 안 되는 이유가 있대. 그런 거 어딨어.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 못 겪었냐 야. 그렇게 독하게 나오는데 뭐 어?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신경 안 써. 아들을 포기해달라며 호소하는 엄마와 결혼식을 강행하겠다는 남자친구. 이제 주사위는 보영 씨에게 돌아왔는데요. 과연 보영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며칠 뒤 두 사람을 다시 만난 곳은 웨딩 스튜디오였습니다. 결국 엄마 없는 반쪽짜리 결혼을 선택한 것인데요. 그토록 기다리고 참아왔던 순간입니다. 비록 엄마의 허락은 받지 못했지만 드디어 결혼을 쟁취했다는 행복함에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를 않는데요. 친구들이 되게 결혼할 때 뭐 사진 찍을 때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힘들 게 뭐 있냐 이거 사진 찍는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다들 이 포즈를 찍으셨나 봐. 잘 살게요. 두 사람이 같이 살 조그만 월세집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그토록 원하던 부부가 되는 것인데요. 평화롭던 스튜디오에 불청객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엄마 경자 씨였습니다. 아 엄마 나. 제발. 아 왜 이래 또? 갈아입을 때까지 이런. 걱정은 해. 아 사진 찍고 얘기해. 사진을 왜 찍어? 언니 갈아입어. 너도 갈아입어. 네가 갈아입어.
행복했던 스튜디오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만류에도 엄마의 행동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가라니까 진짜.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야? 가라고. 네가 뭔 죄가 있냐? 얼른 가라 이거. 결국 촬영을 중단하고 진우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엄마는 스튜디오를 빠져나왔습니다. 지천에 깔린 게 여잔데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 진짜 그만 좀 해. 쪽팔리게 뭐야 이게. 내가 보영이만 아니면 내가 축복도 해주고 내가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도 사주고. 세상 어느 여자든 괜찮답니다. 보영 씨만 아니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엄마인데요. 대체 보영 씨만 안 된다는 엄마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엄마는 결혼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입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결혼 전쟁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하는데요. 드디어 엄마가 오랜 시간 홀로 간직했던 마음속 상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났던 남편, 슬픔에 가득 찬 엄마에게 위로보다 먼저 다가온 건 비난의 화살이었습니다. 옳게. 이제 속이 시원해? 남편 잡아먹을 궁합이라고 결혼 반대했을 때 그때 옳게가 마음만 접었어도 내 동생 저렇게 험하게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저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게 멀쩡하던 애가 왜 갑자기 암이 걸리냐고. 형님 마음 아픈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제 가슴도 찢기는 것 같은데. 그러게. 다들 반대하는 결혼은 왜 해? 다시는 우리 식구들 앞에 나설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는 거를 무척 반대했어요. 그 어디서 궁합을 봤는데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을 하면 남편이 제 명이 못 산대요. 그때는 그 젊은 마음에 미신이지 뭔 소용이 있냐 하면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괴로운 시간이 거듭될수록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 죽였나 봐. 어머니가 하지 말라 그럴 때 그때 그만둘 거 그랬어 여보. 진우 학교 보내놓고 나면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정말 내 팔자가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제가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어져요.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아들과 보영 씨의 궁합을 봤던 경자 씨. 그런데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뭐가 안 좋아요? 아들놈 죽이고 싶은 거 아니면 이 결혼 절대 시키지 마. 왜요? 뭐가 어쩐데요, 선생님? 여자의 팔자가 너무 세. 둘이 결혼하면 아들놈 제명에 못 살아. 부적이나 국 같은 걸로 해결이 안 될까요? 내 아들이 부쩍 좋아하던데 그 여자를. 궁합을 어떻게 구수로 액땜하나. 둘이 계속 사귀게 놔두면 아들 단명하니까 빨리 헤어지게 만들어. 알았어? 정말 하늘이 정말 무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한테 또 그런 시련을 겪게 해요? 아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걸 정말 남편이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만큼은 진짜 아들을 말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안 좋은 인연으로 만나요? 엄마의 아픈 상처를 알게 된 진우 씨가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곱게 다려 접어놓은 옷가지를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뭐하러 이렇게 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시켜야만 합니다. 네가 엄마 사정을 다 알았고 네가 좀 이해 좀 해줘. 궁합 본 거 그게 맞다고 치자. 그러면 엄마는 엄마가 아빠 그렇게 좋아할 때 당시에
아빠 안 만났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 아빠 안 만났으면 나도 없었잖아. 엄마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엄마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아빠가 하늘나라 가서 마음 편히 못 있는다니까? 아 왜 울어? 왜 울고 그래? 처음으로 본 엄마의 눈물에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진 진우 씨. 태어나 처음으로 모자는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며칠 뒤 웨딩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난 진우 씨와 보영 씨. 지난번 무산되었던 촬영을 보충하고 있었는데요. 뭐 그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거는 그런 거 믿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8호를 봤어요. 엄청 되게 잘 산대요. 애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요? 네. 잘 산대요? 아, 네. 그거 믿으려고요. 내가 아들보다 무당을 더 믿었나 싶어요. 이제 새 식구 들었으니까 잘 살도록 해야죠. 완전히 인정하신 거네요. 그래요. 전쟁 같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행복을 맞이한 세 사람.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올리는 이들의 진짜 사랑을 응원합니다.